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목포 해양대학교는 해양 특성화대학으로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임명된 한원희 총장을 모시고 미래를 위한 계획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총장님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11월 목포 해양대학교의 제8대 총장으로 임명되셨는데요. 소감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학교 총장은 학자이라기보다는 행정가 그리고 유능한 경영인 또 다양한 봉사를 하는 봉사자 역할을 수행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요새 대학 사회는 아시다시피 큰 변혁을 맞고 있습니다. 바로 학령 인구 감소라는 이러한 변혁인데요. 입학 자원이 없으면 대학은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변혁의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 위기에 대응을 해 나가면서 총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책임감과 중압감이 따릅니다. 하지만 어느 시기에나 어려움이 없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잘 소통하고 즐겁게 일을 하면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총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목포 해양대학교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지만 이제 그래도 총장님께서 어떤 학교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대학교는 개교한 지가 올해로 72주년을 맞는 국립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 해양대학이라는 이름의 국립대학교가 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인 대학입니다. 네. 말하자면 해양 및 해양산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해양과 해양 관련 인재를 배출해내는 데 있어서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해양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이런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이 강점이 바로 그러한 특화되어 있는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해양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 학교를 이끌어 가실 텐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학교를 운영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를 흔히 해양 강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바다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IMO 국제해사기구의 사무총장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네. 그것도 우리 해양인 출신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 자체도 현재 우리 해양인 출신이 장관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해양 강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인재의 양성입니다. 네. 어느 분야도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양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특화된 방향으로 행정을 집중하고 우리 전 교직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요즘 산업은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첨단학과를 신설하고 해양융합학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조직 개편과 더불어서 기초적인 저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작업들, 학칙을 현실화시킨다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올해는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목포 해양대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요즘 사회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요. 또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목포 해양대가 친환경 스마트 분야 산학 협력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목포 해양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등 이러한 문제들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도 친환경 또 스마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저희들이 산학 협력을 맺은 친환경 스마트 분야는 바로 선박 분야입니다. 네. 선박에 있어서도 친환경 분야와 스마트 분야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매연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향, 또 그러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여 선박을 구동시키는 엔진의 개발, 자율운항 선박 등 이런 분야들이 현재 선박 분야에서 친환경 스마트 분야입니다. 우리는 그런 친환경 선박 또 스마트 선박 분야에서 현재 지역 산업체와 함께 그런 것들을 기술을 개발하고 또 기술 개발에 따른 운용 그리고 첨단 인력 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산업체와 함께 노력을 해갈 예정입니다. 예. 제가 알아보니까요, 목포 해양대가 전국 국공립대학교 중 3년 연속 취업률 1위를 달성했더라고요. 요즘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취업률 1위의 비결 무엇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학은 취업률 1위를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에는 84%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하면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학은 해양과 관련돼서 특화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72년 동안 해양만을 바라보고 바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온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산업 관련 취업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에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 박람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직접 우리 대학에 참여하여 현장에서 학생들을 면접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면접 수행 후 바로 그 현장에서 인사 채용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입니다. 네. 매우 특화된 시스템이고요. 또 그러한 프로그램들과 더불어서 또 교수님들의 또 현장 방문, 산업체 방문 이런 것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저희 대학이 지금까지 취업률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런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드는 생각이 이 해양 분야라는 게 조금은 생소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또 어떤 방향으로 취업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학은 현재 2개의 단과대학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사대학과 해양공과대학이 바로 그것인데요. 첫 번째 해사대학은 바로 졸업을 하면 바로 승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승선이라면 바로 배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선을 하기 위한 어떤 교육 과정들을 저희들이 개설하여 배우고 특성화시키고 있는데요. 승선을 그러면은 졸업 후에 얼마나 하느냐? 보통의 경우에는 승선 근무로 인해서 군역을 대체하는 3년 정도 보통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승선 근무 후에는 육상으로 옮겨서 육상에 있는 해양산업 전 분야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해양 관련 공무원, 그리고 해양경찰, 그리고 중공업,
또 해운회사 이런 특화된 분야에 우리 해사대학 학생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해양공과대학은요, 마찬가지로 해양에 관련된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조선해양산업 분야, 그리고 해양에도 토목과 건설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양 토목, 건설, 건축 이런 분야로도 진출을 하고요. 해양 환경, 요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 환경과 생명 분야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학생들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사대학과 해양공과대학이 모두 다 해양과 관련한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또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내는 시너지 효과도 있고요. 또 산업계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시너지 효과도 함께 내고 있습니다. 예. 네, 해양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취업도 취업이지만요. 그 전에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들의 위기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대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목포 해양대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어떤 대응책을 펼칠 계획이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대학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라고 한다면은 가장 큰 것이 바로 입학 자원의 확보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대학들은 조금 있는 입학 자원마저도 수도권에 집중해서 수도권 쪽으로 다 입학 자원들이 이동하는 이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이런 우리 대학의 홍보를 위해서 지역 인재도 저희들이 영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아주 다각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즉 말하자면 홍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취업도 잘 됩니다. 또 해양의 특성화가 돼 있고 여러 가지 공무원이나 선생님 이런 분야까지 진출할 수 있는 진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또한 우리 대학이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요. 전교생이 기숙사에 모두 입주를 하여서 학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주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주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수도권을 포함한 서울 지역의 입학 자원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 입학 자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지역, 우리 대학에 유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도 지금과 같은 이런 홍보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겠지만요. 지금은 일단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입학 자원을 우리 지역으로 한번 모아보는 이런 홍보 패러다임을 바꿔진 홍보 패러다임에 적응하여서 우리 대학이 운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목포 해양대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홍보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포 해양대는 해양 특성화 대학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관련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하고 이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총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점들을 보완해 나가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 있으신가요? 보완해 나갈 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예를 든다면 우리 대학은 국립대학입니다. 즉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자원과 재정과 인력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재정이 부족한 것은 대학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늘리고 또 우수 인재를 배출해 내기 위한 예산들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저희들이 더욱더 좋은 인재를 배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인력입니다. 네. 저희 대학같이 작은 대학을 보통 강소대학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 대학같이 작은 대학도 대학의 행정 시스템은 큰 대학과 동일합니다. 즉, 큰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행정 시스템, 또 평가나 진단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똑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대학에 비해서 행정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작은 이런 강소 대학에도 원활한 행정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의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보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총장님과 함께 오늘 보완점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또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총장님께서도 그러한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계획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역 사회와 함께 하기 위한 사회 시민 활동이라든지 NGO 활동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대학이 어떤 지역에 있을 경우에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우리 목포만 한번 두고 보더라도 목포에는 우리 대학이 도시에 있습니다. 한 도시에 대학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도시 입장에서는 행운입니다. 도시의 문화를 함께 갖고 갈 수 있고 또 품위 있는 어떤 도시 문화 또 그리고 또 문화를 선도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대학의 역량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목포는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항구 도시에 우리나라에서 2개밖에 없는 해양대학 중에 하나를 품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학은 목포시와 지자체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이런 상생 모델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산학 개념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자체, 산업계, 대학이 함께 모여서 지역의 소멸, 인구 부족, 또 일자리 창출 등을 함께 고민해야만 지역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과 대학, 그리고 어떤 지자체, R&D 기관, 또 산업계,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상생할 수 있는 상생혁신파크를 우리 대학 캠퍼스 내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한 상생혁신파크는 우리 대학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현재 매우 위급하게 지금 부족한 조선해양산업 인력들을 위한 어떤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또 우리 대학의 캠퍼스를 시민들에게 오픈하여서 캠퍼스를 공원화하며 시민들이 함께 활용하고 함께 발전돼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찾아간다면 우리 지역, 우리 목포시가 얼마나 더 멋진 이런 도시가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목포시와 함께 고민하고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네, 대학과 지역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힘을 보탠다는 것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해양 미래인재 양성에 있어서 전문성을 지닌 대학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포 해양대학교 한원희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동안 이뤄온 성과와 앞으로 기울일 다양한 노력을 토대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의 해양 산업을 책임지는 인재를 배출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